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막고자 하는 성질이 과학적인 얘기가 나와서 살짝 흔들리네. 괜찮으시죠? 네. 한번 더 가보시죠. 네. 사람 냄새나는 편한 인터뷰 하이피커. 오늘은 녹기 전에 사장 녹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녹사님 카메라 보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녹기제네라는 자그마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마포구 염리동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기제네 사장 녹사 박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가게를 검색을 하시면 정보들이 꽤나 가다듬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 허술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많이 얼기설기 얽혀 있거든요. 저희 가게를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본질적으로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게라는 게 제일 본질적이고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본질을 뭔가 이것저것 생각이나 어떤 재미를 붙여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매장에 오시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에는 아이스크림을 선보여드리고 있는 가게입니다. 브랜드 명에 담겨있는 네. 신념이나 슬로건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게 영업 신고를 하러 구청이나 세무서에 가면 가게 이름 적어야 되는데, 저희 영문명으로 비포인 멜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거랑 녹기 전에 계속 고민하다가 비포인 멜츠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영업 신고증에는 무조건 한글로 적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비포 잇 멜츠라고 적을지 비포어 잇 멜츠라고 적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너무 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다른 걸로 생각했던 녹기전에라고 하자, 그렇게 써서 제출했고 결국엔 녹기전에가 됐는데, 사실 비포인 멜츠든 녹기전에든 어떤 녹는다라는 성질이 전 아이스크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달다 맛있다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녹는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저희가 늘 화두로서 제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늘 이어가자라는 생각으로 녹기 전에를 뭐 달콤한 순간 이런 게 아니고 녹기 전에 인생도 즐기고 아이스크림도 먹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녹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녹기 전에라니 딱 4글자 안에 진짜 많은 거를 생각하고 메시지를 넣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녹는다는 말도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고, 전이라는 것도 앞뒤 전후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로 과학에서 엔트로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분필을 칠판에다 이렇게 팍 던지면 부서지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혼돈스럽고 카오스가 되는 상황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부서진 분필이 다시 원래의 분필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한 엔트로피가 낮은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그런 엔트로피 개념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도 사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고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도 굳이 엔트로피가 낮은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도 사실 죽으면 바스라지는데 지금 신체를 유지하는 건 분필처럼 엔트로피가 낮은 순간으로 잠시 동안 머무르는 거고, 우리는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겪게 돼요. 비가역적인 그런 순환을 이루게 되고,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상온에서는 그게 녹게 돼서 녹는다는 현상 자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이라는 이 단어가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을 꾸역꾸역 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녹기 전에라는 말은 굉장히 그 글자 사이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는 성질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막고자 하는 성질이 중점에서 이렇게 뭔가 대칭점을 이루고 있군요. 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과학적인 얘기가 나와서 살짝 흔들리네. 괜찮으시죠? 네. 아직 괜찮습니다. 좋아요. 한번 더 가보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생각이 제 10대와 20대 시절에 제 주된 생각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간이 뭐지?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고 살아가고 직업을 택하고 돈을 벌고 사랑을 하고 뭐 여가를 즐기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모든 게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무의미한 일인 거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간의 삶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럼 난 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살겠구나. 근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으면서 보면 얘네들은 상온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친구들이 아닌데 굳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갔다가 다시 이게 녹아지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난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겠구나.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게 시간이고 아이스크림은 시간을 알려주는 토템이니까, 그럼 아이스크림을 다루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스크림을 하게 됐었죠. 원래 20대 때 취업을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하시다가 계획을 딱 세우고 바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계획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계획이라는 게 뭘 알아야 계획을 세우는데 누구도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 뭐 주변에 둘러보면 야, 네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 아이스크림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아니라고 아는 사람은 없고 저 또한 아는 바가 없었고 회사에 들어갔던 거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특정 직업을 택하고 난 다음에 아 나한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뭔가 난 용기 있게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시고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전 20대 한 중반 때쯤까지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미 결론은 내렸었고 하지만 회사를 다녀야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회사에 들어갔다 나와야 어쨌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봐준다. 그러면 그 본능을 좀 다뤄야 할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했었고 회사에 들어갔더니 아 역시 생각한 대로 나랑 맞지 않다. 회사 좋고 나쁨이 아니고 커다란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형태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 그게 맞지 않으니까 아 역시 그렇구나 싶어서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했던 시기가 짧게 있었고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사실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직업으로 내가 늘 어떤 의식을 불어넣었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던 아이스크림을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해서 다루게 됐었는데 잘 맞아서 여태 하고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매일 메뉴가 다르시잖아요. 네네. 어떤 제품을 다루시죠? 일단 뭐 아이스크림이고 저희는 아이스크림만 팔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메뉴가 굉장히 많아서 메뉴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매일 다른 구성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면 그게 질문이라면 저희는 사실 드시고 나서 생각이 안 나는 아이스크림이 되기를 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게 음식이라는 게 브랜딩 이런 얘기 할 때 어떻게 머릿속에 각인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옷이다 라고 하면 내가 입고 벗어놓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생각이 날 수 없잖아요. 몸에 안 달라붙어 있으니까. 근데 음식은 먹으면 내 몸 안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라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남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먹었는데 굳이 목에 잔여감이 남아서 기억이 되는 거면 그건 좋지 않아요, 사실은. 목에 뭔가 스티키한 게 남아있다라는 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뱃속에 더부룩함으로 남아있으면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들은 사실은 뭐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남아야 된다라는 것과 정반대로 먹고 몸에서 느낌이 안 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보통 아이스크림은 디저트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디저트는 식생활에 있어서 한 텀에서 마지막을 담당하거든요. 점심 먹고 식사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고 또 한동안 뭔가를 먹지 않고 저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시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지 않는 아이스크림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한동안 드시지 않을 때 동안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게 제일 좋다 보니까 제품은 그러한데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는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저희가 막 이것저것 컨텐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죠. 메뉴 선정을 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사실 1년이 365일이고 저희가 300일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갈 텐데 300일 내내 뭔가 기준을 잡기는 좀 어렵고 이 뒤에 있는 쇼케이스가 하루에 10개의 메뉴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음 날을 위해서 10개의 메뉴만 준비하는 건 아니고 매일 막 20개에서 30가지 메뉴를 보통 만들고 저녁 때쯤이면 메뉴가 다 나가다 보면 다른 메뉴를 꺼내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가지 메뉴는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휙휙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게 어떤 특정 기준이 있지는 않고 요즘에 좀 안 만들었다 싶었던 걸 만들기도 하고 주말이나 주중에 따라서 뭔가 느낌을 다르게 드리기도 하고 너무 더운 날에는 묵직한 것보다 과일류를 많이 사용한다던가 특정한 날짜에 걸맞는 메뉴를 내기도 하고 작은 변칙들이 많아서 특정 짓기는 좀 어려운데 내일 메뉴는 어떤 걸로 꾸밀까요? 논의를 해서 저녁쯤에 이제 다음날 메뉴를 오프닝 메뉴를 끓이죠. 오프닝 메뉴는 그렇게 한다 쳐도 저녁에는 또 대부분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들을 수 있는 정보 말고 어떤 거를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 중에서 녹사님이 3가지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생뚱맞은 단어들도 있네요. 이거는 그냥 챗GPT한테 아무 단어나 달라고 하시는 아니.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녹기 전에라는 이미지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창문이 왜 들어가 있죠? 창문이 그 책을 또 읽으면서 아. 창 너머로 바라보시는 그 시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창문을 넣게 됐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햇빛 넣고 싶고요. 그리고 세대 넣고 싶고요. 바람도 좋은 것 같아요. 바람. 앞쪽에 있는 단어들이 조금 원체 할 말이 많은 단어들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렵게 가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햇빛부터 하겠습니다. 좋아요. 햇빛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빛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빛은 정말 희박한 현상이에요. 우주를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우주의 대부분은 암흑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쵸. 근데 태양이 여기에 빛을 쪼이는 동안에만 태양의 절반 정도만 햇빛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제외하면 온 세상은 다 암흑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아침에 동이 트고 그리고 해가 저물 때 그 사이에 그 풍족한 빛이 태양에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그 광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인지를 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빛은 진짜 너무 아름다운 현상인데 그마저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두 개가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에도 처음에 악마의 카인의 후예라는 뭐 이런 카인의 뭐 어떤 낙인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헤르만 헤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목사님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헤르만 헤세가 악은 정말 악인 걸까? 악과 선을 공존시켜서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셨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인간이 균형을 이루려면 악과 선을 동시에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법을 벗어난 개념일 때 악이라고 하는데 법이라는 건 사실은 인간이 그 시대에 맞게 만들어 놓은 명문화시켜 놓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쵸.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전쟁 시대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시대에 맞게 뭔가 법들은 바뀌어가는 거고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빛과 어둠도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둠도 긍정하려고 하고 빛도 긍정하려고 해서 그런 빛과 어둠, 선과 악, 빛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게 제가 이 햇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오. 식물이 자랄 때 우리 흙을 먹으면 탈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흙에서 양분을 얻고 이런 이오나이즈드 된 칼륨들 이런 것들을 얻고 또 햇빛을 쬐면서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매번 신기해요. 햇빛을 쬐야만 자란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도 비타민 D가 생성은 되긴 하지만 햇빛반도 키가 크진 않는데 식물들은 키가 자라잖아요. 아, 그것도 되게 놀라운 신비로운 생명 현상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햇빛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어로 세대를 네. 선택해 주셨는데 세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제 세대라는 거는 나이를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게 됐죠. 나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디저트와는 조금 사뭇 다른 경향이 있어요. 카페의 경우는 카페인 섭취를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안 오죠. 그쵸. 네. 저희 매장은 정말 어린 친구들이 혼자 오기도 하고 초등학생보다 어린 친구들이 카드 들고 암카 들고 오는 경우도 많았고 어르신분들도 오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세대 통합이에요. 여기는 이제 서강대 학생분들도 많아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오고 정말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진풍경의 자리를 연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는 진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게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라는 개념으로 좀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어린아이들에게도 먹히고 이중적인 의미가 되겠네요. 아이스크림이 먹히기도 하고 가게가 먹힌다라는 느낌으로 어린아이에게도 먹히고 어르신들한테도 먹히고 외국인에게도 먹히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올바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막 웃음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가치를 짓누른다던가 뭐 여러 가지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는 안 될 것들을 웃음으로 성화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뭔가 이 세대를 우리가 왜 아우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스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대적인 디저트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가치들이 세대를 좀 무색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가치들 기쁨이란 뭐고 행복이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간이라는 거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가게라서 저희가 그런 머금고 있는 손님의 유형들, 이 세대를 통합시키는 역할이 진짜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아이스크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맞아요.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가 장이라고 표현되는 거를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이스크림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대의 구분이 없는 것도 그렇고 여기가 진짜 나이 세대를 불문하고 네. 섞일 수 있는 장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의 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는 디저트 자체가 가진 기능이 그런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단 거잖아요. 그쵸. 단 거는 그냥 인류가 늘 찾아왔던 음식이고 저희는 거기에 그냥 한 숟국 약간의 그냥 간만 치는 느낌? 저희는 늘 겸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를 바람으로 네. 선택해 주셨는데, 그 바람이라는 거는 결국에 공기 압력이잖아요. 네. 공기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하는 현상이고 그렇게 입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압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전 그걸 느끼잖아요. 느낀다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후각, 청각, 시각, 미각 그러한 감각들을 느끼는 행위가 산다는 행위와 정말 다름없다 생각해요. 실제로 아주 오래된 철학의 한 분파였었고 데이비드 휴미나 이런 경험자주의들이 사람은 감각 다발이다. 주체라는 건 없고 감각이라는 걸 느끼는 덩어리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서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잘 살지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가 나를 제외한 내 외부의 것들이랑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바람을 맞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뭔가를 먹었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지 뭘 봤을 때 어떤 걸 봐서 내 시세포가 시신경이 반응하는지 아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맞아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비롯해서 내가 어떻게 외부 세계와 같이 감각하고 기능하는지를 아는 거는 거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방금 제가 드린 말씀들은 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던 생각들이에요. 아, 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녹기 전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사실 근데 여기 있는 단어긴 한데 저희 가게는 시계가 아닐까 싶어요. 계속. 저희 가게 네. 매장 앞에도 시계가 간판 대신 올라가 있고 네. 우리가 일상에서 굳이 자꾸 쳐다보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시계잖아요. 네. 사실 시간이라는 게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는 인지하지만 강아지들은 그걸 인지 못하잖아요. 네. 그냥 뭔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무한히 흘러가는 어떠한 덩어리로 인지를 하지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거의 발명했거든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걸. 근데 어쨌든 그렇게 끊음으로써 인간은 지성인이 되어버렸고 문화가 발전하게 됐는데 그렇게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려면 시간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가게가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매장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꾸 시간을 일깨워주고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은 그냥 시계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계가 되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드러나지 않고 녹아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일상의 한켠에 반드시 있는 반드시 있죠. 불안하잖아요. 네, 없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녹사님이 생각하시는 긍정이라는 것은 긍정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선악 말씀드렸잖아요. 네. 빛과 어둠도 말씀드렸고. 근데 동물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모르겠어요. 더 철학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이야기가 많아지겠지만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곤충에게 선악이 있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선악을 규정짓고 만들어내서 어떤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긍정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이라는 것도 부정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긍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는 좀 더 살아갈 힘을 얻는 거고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은 어떤 삶의 이유가 되는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부정이 속에 강해지면 안 좋은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긍정은 삶의 이유가 되는 거이기도 하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알베르 까미라는 프랑스 작가 철학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저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네. 사람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좀 무화시킬 수 있는 다른 언어나 다른 인식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개념으로 어떠한 긍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하냐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부정적인 여론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다 놔버리면 정말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일에 살아서 뭐하느냐가 되면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결국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긍정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긍정적이지 않다, 뭐 긍정적인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서고, 그 모든 건 사실은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음. 우리는 늘 긍정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힘이 되는 원동력이고, 일상에 늘 박혀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있다. 이미 행하고 있다. 네, 모두가 행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해오시면서 힘든 시절이 있으셨는지. 가게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 초반이 좀 어렵고 나아갈수록 잘 돼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저희는 처음 가게 열었을 때는 되게 잘 됐거든요. 되게 잘 됐던 것도 사실은 지금에 비하면 소소한 자기만족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돈이 벌리는구나 하는 그런 형태로 어쨌든 잘 되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가게를 3년차쯤 할 때 인근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디저트들이 많아지면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수가 줄어들게 되고, 가게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뭐 집안에서의 어떤 뭐 불화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가게를 그때 당시 하나를 더 하게 됐었는데 그 가게도 좀 뭐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두 가지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힘들면서 신체도 좀 어려웠었고,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을 감각하는 거에 되게 예민한데 몸이 일단 체력이 안 받쳐줬었고, 또 가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나오셨나요? 지금은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소설이나 철학책들을 많이 읽게 됐었던 20대 초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 자기계발서나 경영경제서는 전혀 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거 왜 읽나 생각했다가 가게가 잘 안 될 때 저의 일과 관련된 자기계발이나 경영경제는 결국 기획 관련된 책이나 디자인, 마케팅, 브랜딩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읽게 됐었죠. 이 가게가 원활히 안 돌아가니까 책에서 뭔가 영양소를 찾으려고, 그런 것들을 읽는 과정 속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단초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새벽까지. 하루에 막 2-3시간 자면서 책만 읽었었고, 거기서 위안도 얻었었고 영양소도 얻었었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책에 있는 대로 행한다기보다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다 내용들이 다른데, 본질적인 것 빼고는 다 내용들이 다른데, 본질적인 건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인데 내가 늘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까먹고 있던 것들이고, 뭔가 뾰족한 내용들은 다 다른데 그러면 그걸 내가 어차피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아왔던 바를 그냥 일에 투영했던 거구나, 불도저처럼. 그럼 나도 결국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 속에 있는 것들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자, 굳세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무슨 직업을 할 수 있지 말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투영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일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과거에 이미 박혀 있어요.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뭐 기획도 하고 컨텐츠도 발행하고 이렇게 좀 더 나아가게 됐었던 사례가 있었죠. 책을 통해서 뭔가 깨닫기보다는 각성을 맞아요. 하신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은 책에는 답이 없다가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은 요즘엔 사실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하기에는 좀 머쓱한 얘기긴 하지만, 책을 당시에 엄청 많이 읽으면서 느꼈던 건 책엔 답이 없다였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목표가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이 목표거든요. 자꾸 부족한 게 있으니까 책에서 답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를 길어 올릴 수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 삶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몸소 느끼는 바에서 책보다 더 위대한 나아갈 방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감각하기에는 둔감해져서 활자로 다시 감각을 일깨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은 좋지만 책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독서량은 한 권 미만이기 때문에 책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녹기전을 찾아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아는 순간 일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걸 알면 그걸 이용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저희 매장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기엔 꽤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진짜 수백 분을 봬요, 하루에. 지금도 맨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우리 매장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오실까? 잘 모르겠다. 그냥 신기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좀 여태 하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이건 굉장히 최신의 생각이에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타이밍은 좀 없었던 이야기들인데 요즘에 저희가 컨텐츠나 기획 같은 걸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온라인에 뭘 잘 안 보여줘요. 잘 뭘 안 하고 그냥 순항만 하고 있어요. 그냥 활공만 하고 있어요. 네. 비행기 엔진 끄고 그냥 바람을 이 비행기가 동체가 느끼면서 가게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브랜드가 자꾸 뭘 나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는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된 방식이 아닌데 그렇게 에너지 있게 계속 하다 보면 고민도 많아지고 가게로서는 여러 가지 쏟아야 될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발행해서 어떤 걸 또 보여줘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되게 많거든요. 응대도 해야 되고. 근데 자꾸 기획을 하고 뭔가 발행하려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양분되고 좀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뭘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지 이 기대감을 어떻게 채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 가게 근처에 을밀대라는 굉장히 오래된 평양냉면 전문점이 있고 을밀대가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요. 노포가 됐죠. 저는 디저트 가게에는 왜 노포가 없는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디저트 가게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화려한 걸 보여줘야 될 필요는 없게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저희 가게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노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뭘 보여주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매장이 가진 기능을 사람들한테 그냥 뇌리에 받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받고 나면 더 이상 뭘 보여줘도 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마음이 동할 때, 필요할 때, 중요할 때 보여주는 거를 하는 가게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작년보다 많은 것들을 안 보여주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라는 방향대로 노포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자극적인 걸 보여주지 않고 저희는 올해 협업을 안 하겠다고 이 얘기까지 했는데도 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찾아주시는 건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이러한 동력으로 흘러가고 이러한 생각과 사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도 조금만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다고 한들 여기서 더 자극적인 걸 보여드리려고는 하지 않고 자극적인 걸 보여드리면 더 많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확 그 자극을 줄여버리면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인식할 때 좀 더 식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다시 질문으로 조금 돌아가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보여주지? 라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지지?가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개의 단어를 떠나서 우리는 왜 존재할까? 우리 가게라는 건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 부러 만든 거잖아요. 그럼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케팅도 아니고 브랜딩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양식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오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녹기 전에 미래 지향점이 있으실까요? 사실 뭐가 아직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 어떤 대나무들은 한 3, 4년 동안 싹을 안 틔우고 뿌리만 자라는 대나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대나무들은 나중에 엄청 빨리 자라요. 저는 뭐 엄청 빨리 자라야 될 필요도 없다고 느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튼튼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 2, 3년 동안 그런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했는데 뭔가 아웃고잉한 전개를 할 필요를 안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언제가 좋고 그게 과연 물리적인 형태여만 되는지 막 이런저런 고민은 많은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계속 유동하는 생각들이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답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녹기 전에 인터뷰 마무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녹기 전에 3가지 키워드는 정, 장, 그리고 겸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그건 생각해 오신 건가요? 방금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저희 손님들이 요즘 막 너무 못 갔어요. 못 찾아왔다고 죄송하고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늘 기분 좋게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려면 바깥에서 늘 즐겁게 지내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디 계시든 그냥 각자의 행복을 잘 누리시면서 사시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매장에 들리셔서 각자 좋은 기분 그냥 이렇게 공유하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든 잘 지내시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잘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잘 지내십시오. 네.